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고요. 예,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략과 어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백신 보급에 따른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지금 뭐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내 도입에 좀 지연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지금 뭐 전 국민의 2%밖에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검토를 추진하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는데,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그만 매수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날그날의 시장에 어떤 핫한 섹터가 있잖아요.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는 스푸트니크 V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3일 전에는 반도체 섹터가 되고, 또 4일 전에는 또 뭐 2차 전지가 됐고, 5일 전에는 뭐 제약바, 계속 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빠르게 돌고 있고, 그날그날의 중심 섹터가 나와주고 있는데, 매일 그 섹터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충분히 안정적으로 또 내 차례를 기다리고 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가 꼭 지금 매수 못했다고 3등주, 4등주, 5등주, 또 그에 따라서 덜 갔던 종목들인 바이낸스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할 거고, SNF 디자인으로 정말 뭐 IT도 있지만은 SNF 디자인으로 정말 올해 제가 달릴까 말까 통해서 공식 ATM기다라고 하면서 진짜 7번 가까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면서 오늘 딱 이제 주말을 앞두고, 왜냐면 25일날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죠. 거기에 영화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 윤여정 배우의 여우 조연상 수상이 거의 뭐 확실시 된 상태고, 그리고 충분히 기대감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관련 섹터가 올해 상반기에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 이 종목으로 정말 여러 번 수익이 났고, 그때마다 최근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이었는데 아무튼 예, 뭐 1월 이때부터였나 아무튼. 자, 그래서 SNF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부분, 예, 말씀드릴 때마다 아무튼 최소 10%에서 많게는 뭐 30% 이상, 뭐 이번에도 30% 이상이었죠.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 뭐 다른 뭐 IT 섹터나 저기 뭐야 5G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 상반기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왔던 섹터는 사실상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가장 안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 1분기는 최소 1, 2분기는 이 콘텐츠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SNF 디자인은 이제 딱 영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화 미나리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거의 뭐 유력시되고 있죠. 여우조연상은 거의 유력시되어 있고, 작품상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5,150원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000원대였는데 1,000원대여서 5,150원까지 충분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된 모습이고, 그거 외에 또 이제 OTT 관련해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판권,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M라이프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이 변동성이 나와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추세 하단선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SM라이프 디자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전일도 이제 5,000원 라인대를 이제 또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렸는데, 또다시 돌파하면서 진짜 달릴까 말까의 공식 ATM기 종목으로,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놓아줄 때가 됐어요. 그죠? 이미 이젠 재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놓아줄 때가 된 거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 한 번 더 큰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아직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그래서 SNLife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한 번 더 나중에 노려볼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텍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하죠. 지금 뭐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게 막판에 막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한미반도체, 뭐 파크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2에서 5% 정도의 뭐 상승이 나와줬는데, 아이텍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날 소개해드렸죠. 9,500원대 부근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1차 목표가는 돌파했고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테스트 업체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이텍 같은 경우는 삼성 메디코스, 국내 화장품 생산 능력 넘버 4, 4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삼성 메디코스가 화장품 OEM,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생산 능력까지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텍이 또 화장품 관련 수혜주로 보셔도 되고요. 반도체 테스트 업체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로 보셔도 되고, 또 송원약품을 인수했는데 최근에 가장 화두가 백신 관련해서 이제 모더나 백신을 우리 국내 기업이, 국내 제약사가 8월달에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게 영화에서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이 가장 필수잖아요. 백신 유통이. 콜드체인 관련 기업인 송정약품까지도 인수했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 기업, 그리고 화장품, 또 원료 의약품 제조 기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 아이텍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게 보시면요, 지금 뭐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플랜 B, 지금 이제 화이자, 모더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까지도 백신 혈전 등의 어떤 안정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늦어도 내년에는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스푸트니크 V까지 우리가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스푸트니크 V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동전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어제와 오늘이 강세가 였었죠.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뭐 이하전기가 될 수 있겠고, 이하전기가 오늘은 좀 가장 대장 역할을 했고, 어제 오늘 아주 강했죠. 네. 250원짜리가 갑자기 370원까지 올라갔었고, EID, 네, 666원짜리인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트론도 이제 집회가 되긴 했지만, 네, 동전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 외에 바이넥스, 프레스티바이오, 휴온스, 효수 글로벌, 휴메딕스, 이스웨이피스 이런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EID, 이트론도 상승폭을 반납해버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 스푸트니크 백신을 우리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유럽에서 승인이 돼야지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스푸트니크를 승인하고 조속히 국내 도입을 할 건데,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스푸트니크를 승인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그 외적으로 유럽의 어떤 승인 여부가 굉장히 그게 포인트다. 이 스푸트니크 도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해보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가는 여론에,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뺀찌를 놓은 백신이기도 하고, 지금 승인된 나라가 60개국이긴 하지만 다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시면은 다 의료, 또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후진 국가들, 멕시코, 파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이라크, 필리핀, 베트남, 인도, 아랍에미리트, 헝가리,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 백신을 지금 승인돼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아직까지 어떤 이제 이게 이상 반응이 있다라는 의료 보건 체제가 굉장히 미흡한 국가들이고 후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의료 후진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런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점, 이거 첫 번째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가 의료 후진국 60개국에 승인됐기 때문에 아직 정보가 부작용 사례 정보가 미흡하다. 이 점이 일단 첫 번째 단점이고요. 연습장에 적어드릴까요? 이거 혹시 저 카카오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연습장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가 위험한 점이 지금 위험한 점. 첫 번째가 일단 아까 여기 복사해야겠다. 적어놨으니까. 네,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있고 승인했는데 다 후진국이다. 그래서 아직 부작용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의료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직 피드백이 나오지 않았고 그 나라들은 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도, 필리핀, 베트남, 뭐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미흡하다. 왜냐면 의료 보건 체계가 미흡한 의료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이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작용 사례와 또 그리고 이제 혈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점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라고 매개체가 매개체 방식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점이 유럽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우리 또한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뉴스를 보여드릴까요? 스푸트니크 유럽에서 무조건 결정이 나야지 우리도 따라서 유럽이 승인했다라는 핑계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유럽에서 의약품으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럽에서 스푸트니크 V를 도입을 할지는 접종을 자국민들에게 맞출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럽의학청에서 결정이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잠시만요. 일단은 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만약에 저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은 또 그에 따른 잡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유럽 의약품청 품청에서 승인 여부가 그러면 만약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승인이 되고 우리 국내에 도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상승이 나오겠지만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위험하고 또 네 번째 이유는 아직 부작용 사례가 모르고 아직까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안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진메트리스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진메트리스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4분의 1 토막이 난 걸 보면은 지금 들어가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 정도? 예. 그리고 또 이미 기대감에 충분히 선 반영됐던 부분도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또 기대감에 선 반영되었던 부분까지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얼마나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냐면은,
이게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아까 동전주들 있죠. EID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의 800원짜리가 300원까지 반토막 이상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800원짜리가 300원까지 내려가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잖아요. 그죠? 네.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순간적입니다. 동전주이기 때문에 변동도 크고요. 이거 보시면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죠. 이화전기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지난번에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때는 또 순간적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제 승인이 안 되고 유럽에서 만약에 도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데 두 번 다시 거기 지금 이 고가 라인 때까지 돌파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을 이미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면 토종 백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도 지금 약간 혈전 문제로 약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화이자, 모더나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푸트니크 V를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럽의 눈치를 보면서 유럽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 또한 승인을 할 겁니다. 유럽에서 안 되면은 당연히 우리 또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켜봤을 때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우리 토종 백신, 토종 치료제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 또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5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5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보이시나요? 여기 셀리드, 네, 올해 임상 2상 8월에 조건부 허가 신청이 낼 예정이고요. 제넥신이 지금 임상 2상과 3상, 2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임상 2상, 3상을 국내에서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연내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만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연내에 분명히 긴급 사용 승인이 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올해 하반기 안에는 또 이제 임상 2상이 마무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5개 기업들이 국산 백신을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지금 제넥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2상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이미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앞으로 돈만 더 지원금이 좀만 더 주면은 오히려 조기에 임상 3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던 만큼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화이자, 모더나도 순조롭게 처음에 발표했던 것만큼의 어떤 지금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산 백신이 또 다른 대안처로 강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넥신을 제가 왜 좋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다 올라버리고 불안한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보다는 제넥신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주요 기술 플랫폼이 DNA를 기반한 치료 백신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GX19가 임상 1상 발표를 앞두고 돌연 변이 바이러스를 그리고 또 안정성까지 더욱더 강화한 GX19N을 후보 물질을 바꾸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상 1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 GX19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제약바이오세터가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다 대부분 조정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제넥신 또한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국내도 지금 800명에 육박했고요. 797명이 나왔죠, 전일. 그리고 인도에서도 지금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세계 1위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2위인데
최근 일간 단위 확진자 증가 추이로 봤을 때는 인도가 하루에 31만 명, 세계 1위의 확진자로 늘어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넥신이 작년 12월부터 GX19의 임상 일상은 거의 뭐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데, 돌연 후보 물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GX19N으로 바꾸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이 2차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됐을 때는 제넥신의 어떤 주가의 가치가 이제 고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네. 지금 수요가 지금 모든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영아에서 보관 안 해도, 예, 상온에서도 또는 무더운 곳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동남아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의료 후진 국가들에게 오히려 또 만약에 승인됐을 때 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 제넥신이 좋은 점은 간단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점이에요. 위탁 생산업체로 바이낸스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늘 공포증 있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임상에서 무바늘 투여법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손쉽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넥신이 승인만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모더나나 화이자나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얀센 뭐 글로벌 백신 치료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욱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코로나 치료제 GXI7도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이 승인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종 백신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의 차트를 한번 봐보면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작년에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죠. 19만원짜리가 다시 뭐 9만원까지 떨어졌으니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났었고. 근데 비단 제넥신뿐만 아니라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이제 이거 진메트리스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부각되고 있을 텐데 또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사례가 나와주면서 이게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했는데 보면요, 35,000원짜리가요 9,500원까지 빠졌어요. 3분의 1에서 거의 4분의 1 토막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푸트니크가 만약에 유럽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우리 또한 승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가파른 조정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서 신규 매수를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백신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든지 또 부정적인 예가 나왔을 때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 가까이 급락이 나왔다. 35,000원짜리가 9,5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이 보유하고 있고 이미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신규적 접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유입니다. 다만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미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큰 조정이 나왔었고 또 작년 12월 달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GX19 임상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다가 GX19N으로 후보 물질을 교체했다라는 소식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악재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주가가 바닥과 9만원대에서 이제 10만원대로 이제 오늘 종가 거의 고가로 끝났죠. 11만 8천원으로 종가가 좀 관리가 들어가지고 있다. 120일선 라인대를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그 기대감이 스푸트니크까지도 잘못돼 버리면은 국내 토종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가장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올해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됐을 때는 바로 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넥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 최소 이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장중에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 GXI7도 지금 순조롭게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갔어? 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면 제넥신 같은 경우가 종가 관리가 좀 들어가줬고, 그리고 앞으로 토종 백신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이 충분히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종가 관리가 잘 들어와줬다. 그래서 앞으로 스푸트니크를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토종 백신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는 게 훨씬 더 흐름적인 트렌드 측면을 봤을 때, 또 업황 순환매 측면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또한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고, 이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로라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오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로라,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서 어떤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그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책 수혜주로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로투세븐과 뭐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해서 라인센스를 취득했고요. 국내 1위의 어떤 매출을 아기상어 관련해서 국내 1위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기상어 캐릭터 인형과 그리고 완구를 개발해서 미국 아마존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서 완구로 상품화시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오로라 월드와 그리고 또 스마트 스터디와 TV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라는 어떤 방영 프로그램이죠.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KT 올레이만 독점으로 방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OTT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통신 3사와 계속 지금 업무 협약, 물밑 협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핑크퐁 원더스타에 대한 어떤 TV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향 기대감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유아 완구용품 판매하는 기업인데, 그 중심에는 또 스마트 스터디 와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된 완구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그 부분에서는 매출로는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11,5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오로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수준은 이제 코로나 여파로 급락에 나왔던 부분대, 그 박스권 라인대에서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저출산 관련 수혜주들이 또 지금 시장에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 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무작정 오늘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오른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하다라고 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토종 백신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가 충분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업황이 계속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못 매수하다가는 오히려 단기 고점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IT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또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4~5%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도 장중에 3~4%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그때 이제 IT 섹터에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매수했으면 아무리 대형주도 하루 이틀 만에 2~3일 만에 뭐 8에서 또 9% 가까이 조정을
맞이할 수 있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섹터의 변동성이 크고 또 업황 사이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올라간 종목들을 좀 자제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섹터들을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푸트니크보다는 국내 토종 백신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IT 섹터에서는 제가 이제 아이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는 콜드체인, 예, 백신 유통 관련해서 가장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체인 기업이기도 하고, 화장품 사업가, 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최종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는 훨씬 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토종배신 제넥신과 또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겠죠. 지금 대선이 1년 앞으로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 수혜 섹터들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다음 주가 4월에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고 5월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소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거는 연기금 또한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코스닥으로 처음엔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겠죠. 연기금이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이제 그 공매도가 재개되고 그 외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 공매도 재개 시기가 미정인 만큼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앞으로도 연출될 것이고요. 예전처럼 보시면 현대기아차, 기아차 이런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급 공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작년만큼의 어떤 풍부한 유동성으로 폭발적인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형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특히 5월달에는 더욱더 중소형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유아 같은 경우도 108,500원까지 가다가 지금 73,000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 또 대형주 종목들이 낙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흐름 그 수급 자체가 중소형 쪽으로 이어졌을 때는 5월 달에도 개별주 또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와 함께 또 5월 달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시장을 준비를 해야겠죠. 5월 시장을 준비하고 중소형주 또 종목 장세가 심화됐을 때 또 시장의 트렌드 또 그리고 트렌드 선정 관련해서 또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우리가 시장 흐름, 트렌드를 미리미리 선점해서요, 5월달에도 폭발적인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무료 방송했을 때 주말을 보존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코인들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코인들이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또 코인 관련해서 폐쇄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가상화폐 인정 못한다. 거래소 모두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광풍에 이제 정부가 그동안 좀 뒷짐지고 있다가 그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글로벌 IT 또 그리고 테슬라, 애플, 또 페이스북, 스타벅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로 지금 실제로 실물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도 상당 부분 매입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올해부터였나요? 모델 3부터 시작해서 자사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모두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라든지 비썸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국내 어떤 3대, 4대 거래소는 보존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다 증발돼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거래소라든지 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2,8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만약에 300만 원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또 유럽에서는 비트코인이 ETF 상품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실제로 실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 물론 변동성이 크고 최근에 단기 과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큰 건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뭐 이번에 그 급락이 다시 뭐 예전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락하고 다시 암호화폐가 다시 증발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이 변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일요일날 저녁 9시에 교육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9시에 또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가입하시는 게 좋은 게 일요일날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날짜도 주말 동안에 이제 보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까지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장 끝났으니까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3일씩 드릴게요.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한 달 가입하면 7일, 2개월 가입하면 15일, 그리고 3개월 가입하면 30일, 30일 서비스 드리는데 오늘 기준으로 3일씩, 내일은 이틀, 그리고 일요일은 하루씩 드리겠죠. 근데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 이동도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제가 어쩌면 2021년도 자체가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10% 뭐 올라간다고 박수치고 10% 빠진다고 울고불고 막 이런 시장이 아니라 정말 시대적 흐름이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장이고 또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앞당겨지고 있는 어떤 기회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대응을 해 나갔을 때는 정말 진짜 2021년도에는 어떤 잔파동에 놀라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또 그리고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가는 화폐 개혁의 길목에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대응을 잘 하면은 충분히 정말 큰 기회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엠뱅골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누르시고 사이트에서 결제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날짜는 더 추가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 이동하실 분들은 전화 없이 편리한 서비스 변경 연장을 누르시면 되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는 교육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음주 시장 전략과 VIP 회원님들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교육할 예정이니까 이번주 일요일에는 저녁 9시에 교육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오늘 연락이 잘 안된다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10시에 통화하셔도 좋습니다. 10시에도 토요일에도 연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는 매일매일 지금 업황 사이클이 빠르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화폐 개혁으로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떤 우리가 잔파동에 놀라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뭐 5% 10% 올라갔다고 막 기뻐하고 막 5% 10% 빠진다고 슬퍼하고 막 죽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해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같이 5월 시장 또 2021년도 시장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주 일요일날 또 교육도 할 예정이니까요. 가입하신 분들은 주말도 보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가입하신 분들 지금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주도 모두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또 2021년도 어떻게 보면은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가는 기회의 해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같이 스타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가입하셔서 교육 같이 듣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